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매일 저녁 10시부터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들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투자의 신부터 소개할게요.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오셨는데 오늘 전문가님하고 할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또 빨리 시작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자,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요.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모두 다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시장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워낙에 많아서 그 이슈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또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이거 나는 궁금한데 이거 나만 궁금한가? 라는 그런 질문들. 자, 그리고 어디 가서 좀 물어보기에 좀 애매하다 싶었던 질문들. 자, 저희 투자의 신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그 모든 궁금증을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하고 저희가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라면 국물님, 자, 반갑습니다. 종목 올려주셨는데요. 또 서당계 1년차님 커피 마시고 올게요 하셨는데 돌아오셨습니까? 인사 나눠주세요. 그리고 준호님과 윤수장 김시용님, 또 오렌지님의 이름도 보입니다. 버드리님도 와 하면서 반겨주셨는데 1시간 동안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님, 질문을 하자니 지식이 뽀록 날까봐 자제 중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뽀록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익명 요구해 주시면 또 익명으로 저희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척하고 질문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또 이재필 전문가님의 우리 추천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 있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도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있습니다.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목표가 도달하는 종목이 몇 개가 생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종목 중에. 꽤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 시작한 지 정말 딱 한 달 하고 일주일 지나가는 시점인데 그 추천해 주신 종목들 가운데 벌써 목표가 도달하고 채팅창에서도 덕분에 그 종목으로 수익 봤어요라는 인증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기분 좋네요.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SPG가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2월 15일에 그러니까 저희 두 번째 방송 때 그렇죠. 추천해 주신 종목이더라고요. 11,000원대에서 추천을 해 주셨고 이제 금요일에 13,850원까지 최고가 찍었습니다. 오늘도 또 빨간불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SPG 리뷰부터 하고 넘어갈까요? 이 SPG 같은 경우도 주식을 다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뭘 보시냐 하면 스토리가 될 게 있느냐. 스토리. 그러니까 이 네. SPG 같은 경우는 그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감속기는 그 로봇 쪽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부품이거든요. 그리고 감속기가 로봇 원가의 한 20%에서 30% 정도나 차지를 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는 로봇 지금 삼성 쪽에서도 로봇 사업을 육성한다. 현대차 쪽에서도 보스턴 다이너믹스 인수해갖고 그쪽이 이제 매출이 전체 한 20% 이상은 차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다못해 바다 건너 그 유명하신 분 일론 머스크까지도 네. 올해는 전기차 좀 덜하고 로봇 좀 개발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우리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휴대폰 그렇게 보급 안 되다가 예전에 우리 보라맨커님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실 텐데 모토로라 휴대폰 이만한 거 있었어요. 모르고 싶은데 TV에서 봤던 것 같아요. 예, 그게 90년대 초에 모토로라 휴대폰 이만한 거 있었거든요. 와. 무기 완전히. 그거 어떻게 들고 다니죠? 근데 와. 그때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그게 또 센세이션한 제품이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한 200만 원 넘었어요. 그때 돈으로. 그래요? 지금
폴더블 폰이 제가 폴더 2인데 네. 이게 240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그때 당시 200만 원이면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 그렇게 막 이렇게 귀하다가 네. 이게 보급이 되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됐어요. 90년도 초에는 뭐 저거 들고 다니면 정말 이상한 사람, 뭐 어디 국정원에 있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네. 그런 분들이었는데 보급되기 시작하니까 금방 보급됐습니다. 이 로봇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환경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산업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인건비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뭐 저 규제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뭐 주 뭐 52시간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지켜줘야죠. 그런 부분들은 이 사람답게 사는 뭐 그런 부분들 좀 있으려면 분명히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좀 이 로봇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로봇으로 대체했을 경우에는 그 뭐 일을 더 한다라고 뭐 돈을 더 줘요 이런 얘기도 안 하고요, 나 좀 쉬고 싶어요 이런 얘기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 우리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그 로봇팔이 막 라면 끓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앞으로 굉장히 좀 일반화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지금 그런 것도 뭐 사족 보행 로봇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서 뭐 우리 강아지들 같은 경우도 그쵸 뭐 한 2, 30년 정도 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집 지키는 용도로 뭐 그렇게 키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 로봇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렇게 커나가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SPG 같은 경우도 지금 목표가는 달성했지만요. 네. 제가 작년이란다. 지지난주 금요일일 거예요. 그저께 금요일 말고. 이 SPG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근데 물리셨다고 막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웃으면서 대답을 해드렸어요. 물린 분들한테 사실 웃으면서 대답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올라올 거니까 웃으면서 대답을 해드린 거거든요. 예,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SPG 같은 경우는 물량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니까요. 뭐 지금도 전고점 근처니까 뭐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겠죠. 그런데 조금만 긴 시각으로 좀 이렇게 두고 보신다라면요, 굉장히 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스토리가 돼야 된다. 이런 거는 로봇 관련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비싸지 않아야 돼요. 비싸지 않아야 된다. 네, 자, 이것도 중요하죠. 마찬가지. 예, 이 주가 자체도 말씀드릴 때가 굉장히 좀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도 비싸지 않아요. 2,9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뭐 작년에 이 영업이익이 한 230억 정도 났고 올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날 겁니다. 이게 커나간다라면 그렇게 비싼 주가가 아니니까 비싸지 않고 스토리가 있고 성장해 나가고 그다음 재무 안정성이 있으면 뭐 그런 종목들은 언제 올라도 올라오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기술적 분석만 약간 가미하시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데 뭐 SPG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은 뭐 아직도 그냥 홀딩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SPG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한 달 만에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20%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계시고요. 시청자분께서도 이재필님 추천주 잘 살펴볼게요 라고 하셨고, 아까 모토로라 이야기 나오니까 무전기 수준이다. 애니쿨부터 썼어요 라면서 추억의 휴대폰 이야기들도 나눠주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어느 세대인지 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목표가 달성 종목도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대동입니다. 바로 오늘 목표가 도달했고 오늘 정말 강한 빨간불이 나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조금 움직임이 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도 10% 급등을 하면서 15,000원 선을 뛰어넘었습니다.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3월 8일 추천 주니까 한 2주도 안 된 시간 만에 그렇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대동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거는 말씀드렸을 때부터 농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 자율주행 트랙터를 하고 다녔는데 요거는 보라맨커님하고 같이 방송할 때 그때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곡물가 그때 되게 좀 많이 올랐을 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이게 순환매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뭐 어떤 종목들이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그런 걸 되게 따라잡고 싶은 그런 충동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따라가 보면 그렇게 재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냥 종목들을 이렇게 조금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뭐 TV 방송이나 이런 데서 종목 얘기는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 대동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싼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시가총액이 뭐 한 3,500억 정도 그 정도 수준인데요. 자,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처음으로 매출이 1조를 달성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농기계들 이런 거 팔아갖고 1조를 번다는 게 매출 나온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서만 이게 있으면 불가능한 수치죠, 이런 것들은. 자, 미국 쪽, 북미 쪽 하고요. 이런 쪽에도 굉장히 좀 그 수출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그만큼 뭐 이 농기구에 대한 수요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쭉 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농사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팜이라 그러죠. 이게 저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뭐 기상청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서 뭐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면 뭐 오늘 저기서 저 휴대폰에서 얘기를 해주겠죠. 자, 뭐 오늘 뭐 좀 뭐를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그 시스템에 따라서 뭐 이항기를 타고 있으면 지가 자율주행으로 이래 가면서 다 심어주는 그런 형태로 끝나겠죠. 자, 그래서 이 농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스마트팜 형태로 계속 변해갈 겁니다. 자, 거기에 굉장히 좀 잘 적응하고 있는 기업이 이 대동이라는 기업이에요. 자, 뭐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1년 같은 경우는 370억 정도 났는데요. 내년에는 500억이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500억이 훌쩍 넘어간다라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500억. 그렇다면 주가는 아직도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저 전고점을 이게 사상 최고가인 것 같아요. 자, 전고점을 뚫으면서 사상 최고가가 맞네요. 자, 돌파를 한 모습인데 이 돌파를 시킨 장본인들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자, 요게 저거 외국인들이고요. 자, 요게 기관이에요. 자, 지금 뭐 어제하고 오늘 이 거래량이 확 늘면서 확 뚫었는데요. 이 뚫어낸 주체가 기관하고 외국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뭐 조금만 길게 보는 관점이다라면 실적 훨씬 더 늘어날 것 같고 기관 외국인들이 저항선 뚫어놨고 그다음에 주가 자체가 비싸지 않고 지금 현재 주가도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 비싸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실적이 늘어난다면 주가 자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향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뭐 이런 부분들도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절반 정도만 차익 실현을 하고요. 네. 나머지는 좀 이렇게 길게 들고 가보시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EJ에서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꽉꽉 채워드리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정말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EJ 계속 함께 하시면서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재표 전문가님 종목들 다 너무너무 잘 가는데 혹시 추천하신 종목들 가운데 얘는 왜 안 가지 싶은 종목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시거든요. 어때요? 있었는데 네. 오늘 좀 움직였어요. 예, 어떤 거예요? TJ 메탈이라고. 네네네. 그게 조금 좀 밀려갖고 야, 요거는 갈만한데 왜 안 가지 그랬는데 오늘 좀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걔가 조금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종목이었는데 걔까지 PJ 이제 메탈. 치유가 됐군요. 네, PJ 메탈이라는 종목이. 네, 그럼 PJ 메탈은 오늘 움직인 거 이어서 계속해서 이 움직임 좀 이어갈까요? 오늘 장 마감을 앞두고 좀 강하게 올라왔네요. 그러면서 13% 상승을 했고 6,100원까지.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이유는 뭔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원자재 섹터들하고 다 강했어요. 네네. 장중에 보면 뭐 WTI가 선물 기준으로 한 3%대 정도 올라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 뭐 농산물 가격들 이런 것들도 다 올라왔었고, 네. 뭐 원자재 그러니까 구리,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도 다 올라왔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좀 영향을 받아서 좀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요. 자, 이것도 PJ 메탈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거 시가총액 1,500억 정도 돼요. 1,500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250억이 났어요. 와우.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조금 빠진다 그래서 아 이거 왜 빠지지 하고 겁낼 종목이 절대로 아니었던 거죠. 그 지금 현재 상태도 싸요. 쌉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는 이런 것들 내재 가치에 비해서 싸게 거래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쫓아가지만 않으면 돼요. 쫓아가면 이게 불안해서 들고 있지를 못하는데 조금 뭐 조정받는 구간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옆으로 눕는 구간들, 뭐 횡보하는 구간들 그런 구간들에서 매수를 하면 실적 부분들 늘어나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좀 보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뭐 요것도 PJ 메탈도 오늘은 좀 올라와서 뭐 내일 당장 쫓아가긴 좀 그렇겠지만 네. 좀 차분하게 관찰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천주들 좀 많이 눈여겨보실 것 같은데, 내가 이 추천주 가운데서 내가 이 종목 선택했는지 안 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믿고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또 저희가 이렇게 AS도 해드리고 리뷰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함께 하시면서 참고해보시면 수익률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궁금하신 내용들,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되게 소통하면서 1시간 채워볼 테니까요. 또 그리고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 전화 상담 계속 열어둘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마지막 저희 생방송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시간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저희와 함께 이야기 좀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시면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화 지금 바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몬드님이 올려주신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 효성 TNC 매수 문의 주셨거든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효성 TNC 보니까 오늘 가격이 이제 45만 9천 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좀 빠졌네요. 3% 가까이 빠졌고, 이 종목 근데 좀 길게 보자면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은 계속해서 내려온 종목이거든요. 96만 원대에서 지금 45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절반 넘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좀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지금 미리 좀 담아볼까?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효성 TNC 매수 타이밍 어떻게 보세요? 자, 이게 기업의 내재 가치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뭐 이게 그렇게 작년에 96만 원부터 빠졌는데 그 전에 좀 올라온 게 있어서 뭐 그런 모습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그때 10월 달에 한 14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에 있었던 주가가 96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자, 뭐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 하락은 좀 너무 좀 과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뭐 제가 가끔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별도 기준으로 연결 기준으로 이 재무제표가 두 개가 있거든요. 연결 기준이 있고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연결은 뭐냐면 자회사 실적에서 실적들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자회사가 돈을 벌면 내가 지분 갖고 있는 것만큼 실적이 나한테로 올라오는데요. 그게 실제로 우리 회사 내 곳간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자회사가 돈을 번 거 단순하게 내 장부에 기재만 해놓은 거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자회사가 좀 이렇게 벌어들인 것들 이런 것들을 100% 믿으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연결 기준도 보시고 별도 기준도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효성 TNC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자, 뭐 2020년 기준이나 21년 기준이나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는 이 연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이나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근데 별도 기준으로 보면 한 3,200억 정도 나와요.
자, 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3,200억 정도 나오는데 예, 시가총액이 지금 뭐 1조 9천억 정도면 굉장히 싼 겁니다. 자, 그래서 올라갈 뭐 가격 자체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자, 요거는 친환경 관련된 그런 종목이에요. 자, 우리 폐플라스틱 있죠. 폐플라스틱에서 섬유를 뽑아서 그걸로 뭐 어떤 제품을 만드는 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환경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관심이 환경 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 뭐 저 탄소를 줄이는데 좀 기여를 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뭐 나중에 그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플러스 요인을 좀 주니까요. 혜택을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거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 요거도 분리수거가 잘 돼서 하면 자, 뭐 이런 것들은 원가가 만드는 거 공정에서 들어가는 원가 말고는 그냥 갖고 오는 건 그냥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도 상당히 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스판덱스 쪽이 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많죠. 자, 탄력 있는 스판덱스 같은 경우는 뭐 요가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도 올해도 뭐 위드 코로나 뭐 이런 것들 관련해 갖고는 뭐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현재 상태가 주가가 싸다라는 겁니다. 단지 기술적으로 뭐 조금 보면 계속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뭐 이게 실적 나오는 거 고려를 해보면 지난번에 1월 28일 날 40만 원 근처를 찍었는데요. 자, 이거는 뭐 진바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뭐 한꺼번에 다 매수를 하시는 거는 조금 곤란하겠고요. 자, 뭐 좀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한번 추세가 꺾여버리면 이걸 돌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시면 22평선은 돌렸죠. 20선은 빨간 선인데 이미 돌렸습니다. 그런데 62평선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뭐 거기서 조금 62평선에서 주가가 계속 뚫지를 못하고 눌리는 모습이죠. 자, 뭐 일단 조금 후퇴를 했는데요. 전화바닥 요거는 깰 것 같지가 않고 여기서 조금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좀 끌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 끌다 보면 이 62평선 자체도 하락하는 각도도 조금 완만해질 거고요. 그러면 뚫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자, 요게 뚫는다고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길게 들고 가실 그런 의향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충분히 좀 분할해서 매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효성 TNC 분할 매수 추천해 드렸습니다. 당분간 좀 횡보하는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그 바닥을 뚫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본다면 조금씩 지금부터 모아가도 괜찮겠다라는 진단 도와드렸으니까요. 효성 TNC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세요. 종목도 좋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뭐든지 좋습니다. 또 지금 채팅창 보니까 또 역시나 오늘도 미국에 대한 흐름들을 좀 벌써부터 눈여겨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 내일 우리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또 그래서 내가 어떤 섹터들을 봐야 되는지 궁금하신 점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주저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올려주시고요. 전화도 꼭 주세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혹시 전문가님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세요? 잘 안 보는데요. 저도 원래 안 보는데 오늘 그냥 심심해서 오랜만에 검색을 해봤어요. 오늘의 운세. 그래서 띠별 운세를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이 띠를 얘기하면 나이가 나올 것 같긴 한데 토끼띠 오늘의 운세가 투자 시 다른 사람을 따라서 투자하지 말고 신중하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투자해라. 이게 오늘 운세인 거예요. 그냥 운세, 뭐 투자 운세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의 운세. 그러면서 오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로는 금융, 건강 관련주이니 참고해라. 이런 오늘의 운세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오늘의 운세에서 투자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는구나. 정말 깜짝 놀랐는데. 다음에 볼 땐 돼지띠도 맞추세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이제 진짜 사람들이 이 투자에 관심이 많아져서 그런 건가? 예. 그래서 오늘 진짜로 금융이랑 건강 관련주가 그래서 잘 갔나? 라고 봤더니 또 그렇게 막 화끈하게 시원하게 오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매주원 같은 거는 하한가 맞고. 그랬구나. 이게 오늘의 운세를 보고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신중하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투자해라. 이건 그건 맞는데. 언제든 맞는 얘기 아닐까요? 맞긴 맞는데 갑자기 금융과 건강 관련주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참고하라. 이런 운세가 뜨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오늘의 운세 위험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 듣고 오늘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의 수익의 운세는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토마토TV 그리고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내일 여러분들의 투자의 그리고 수익의 운세를 정말 좋은 운세로 한번 만들어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갈까요? 이번에는 버드리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었는데요. 한정 KPS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43,30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한정 KPS 오늘 좀 많이 내려왔네요. 2.8% 하락이었고요. 4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잘 가다가 지난주부터 조금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저 원전 쪽은 이 지금 당선인께서 굉장히 원전 강국을 만들겠다 그런 기치를 걸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적인 그런 뒷받침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한울 3, 4, 5기가 이 설계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건설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부도 아니죠. 현재 민주당 정부가 그거는 국민들한테 조금 의견을 조금 이렇게 물어봤던 부분들이에요. 독단적으로 안 해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근데 그 신한울 3, 4, 5기는 설계까지 다 해놓고 이걸 짓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정권이 바뀌면 바로 지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걸 하면서 해외 쪽을 이렇게 뚫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국내에다가 원전을 추가로 이렇게 많이 건설한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저 울진의 그 원전 그 부지 이런 것들 선정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내 집 앞에 원전이 들어온다 이러면 다들 반대하죠. 우리 동네 원전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다들 반대하기 때문에 이 부지 선정 자체부터 시작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원전 부지를 선정을 해갖고 그 원전을 공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그러면 진짜 한 10년 가까이 걸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쉽게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을 포기하면서 다른 나라의 원전을 이렇게 수출하고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야,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당성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동 쪽이나 이런 쪽에 원전 건설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주 자체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유동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아요. 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면, 차트를 보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상태는 좀 이게 기술적 분석을 조금 무시 못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좀 45,000원대에서 저항을 받았잖아요. 45,000원대에서 저항을 받았는데 이 45,000원은 이쪽에서도 작년 10월, 11월, 12월 이때도 그쪽에서 좀 저항을 받았던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작년 7월 달에 이때도 고점 윗꼬리를 달면서 밀렸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좀 저항선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저항을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 43,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조금 좀 고점 찍고 밀리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조금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자, 이게 좀 어설픈 자리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거나 그러면 조금 좀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매수는 확실하게 지지선 근처에 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손절을 쳐도 지지선을 깨면 최소한의 손실만 보고 손절을 칠 수 있는 거고, 자, 뭐 이런 부분들이 지지선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라면 손절을 칠 때도 상당히 좀 출혈이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수를 한 부분들이 벌써 매수를 해놓은 거니까요. 자, 지금은 뭐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22평선 자체가 좀 강하게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 뭐 이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빠지다가도 이쪽에서는 지지를 좀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지금 아직 신정부가 취임하기 전이죠. 취임하기 전이니까 자, 이게 취임할 때쯤 돼 갖고는 뭐 아마 지금보다 좀 더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당선님께서 후보 시절부터 원전 그렇게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으니까 좀 좋은 모습을 한 번 정도는 보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4만 원대 후반 정도 그쯤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한 4만 8천 원이 조금 넘어간다라면 그 전에 작년 6월달 정도에 뭐 5만 원 넘어간 자리가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도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쌓였을 겁니다. 꼭 그까지 바짝 다가가기는 조금 어려울 테니까 뭐 한 4만 8천 원 정도 목표가로 보시고요. 자, 그 구간이 오게 되면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나라 내부에서 원전 뭐 하고 뭐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십사 말씀드렸으니까 뭐 한 4만 8천 원 조금 넘어가면 그때는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정 KPS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보유하면서 흐름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또 한 번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4만 8천 원 근처를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수익으로 꼭 돌아서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토끼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당계 1년차님, 토끼띠면 63년생이신가요? 라면서 올려주셨고, 자, 그러니까 JDDD님께서 에이, 설마 75년생이겠죠? 라고 하셨는데, 두 분 다 너무하십니다. 건물주님, 보람 아나운서 24살이었구나. 너무 어리다.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저 어립니다. 24살이어도 99년생인 거죠. 제가 굉장히 어리다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어린 보람 아나운서가 여러분들의 질문과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고요. 전화 주세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질문들을 올려주시나 이렇게 계속 채팅창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처음 보는 닉네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선물 시장 그리고 국채금리 움직임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파월이 오늘 어떤 말을 할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김용용 죽었다 님께서 미 국채금리 어디까지 갈지 예상하는 라인을 알 수 있을까요? 라면서 이제 또 올려주고 계시는데 미 국채금리가 또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어디까지 오를지 예상하는 그 라인이 있으세요? 전문가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게 국채금리 같은 거 이걸 맞춘다는 게 연준 의장도 모릅니다. 파월 의장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감히 예측한다는 게 뭐 조금 좀 뭐랄까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는데요. 네. 자, 뭐 짧은 단기간에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 파월 의장이 만약에 어디가 중립 정도 되는 뭐 그런 금리인지 그걸 안다라면 네. 그까지 그냥 하고 말 거예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금리를 좀 올리고 그걸 보면서 이걸 조절해 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번 달에는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저때 지난 연준 회의에서는 네.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0.25 정도 그 정도를 그냥 올리고 말았는데요. 네. 지금 3월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저 원자재 가격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뭐 농산물 가격도 많이 올랐고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4월 달에 나오는 3월 CP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무서울 정도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뭐 좀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9% 나올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8%대는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죠. 뭐 저 매파적인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많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이번에는 0.5를 올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CPI가 네. 마찬가지로 그렇게 높게 나온다라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자, 과거에도 연준은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80년대에 그 폴 볼커가 연준 의장을 할 때요. 그때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버렸죠. 경기 침체하에 물가 상승.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잡아야 되는 거였어요. 이때 폴 볼커는 시원하게 경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서 물가부터 잡아요. 자, 그게 연준 쪽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런 그 폴 볼커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많이 엇갈립니다. 야, 이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뭐 그거 정말 잘못한 거야,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런 측면들도 좀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성향으로 봐서는 조금씩 간을 보면서 최대한 시장에 충격을 안 주고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긴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 의장도 모르는 거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 그 자체가 좀 우스운 거고요. 자, 요번에는 좀 0.5 정도, 네. 그 정도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CPI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들 많은 분들이 또 우려 섞인 시선으로 좀 지켜보고 계신 것 같고,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에 따라서 또 우리 시장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많은 분들 좀 집중하고 계실 텐데요. 전문가님의 말씀 잘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는 또 그 안에서 시장의 큰 그림 안에서 또 우리에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에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 볼 텐데요. 수소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이용민 님께서 작년에 한때 잘 나갔던 수소경제 관련주 언제쯤 다시 주목을 받을까요? 작년에 이 종목으로 좀 손해를 봤습니다, 라면서 올려주셨거든요. 최근 들어서 뭐 수소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뭐 관련 종목들 다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수소도 어쨌든 간에 친환경 섹터고 뭐 수소 자동차도 우리 앞으로의 성장 산업 중에 하나고 분명히 될 거는 같은데 참 이것도 참 느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소 관련주 올해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어때요? 된다고 봐요. 올해는 드디어 좀 때가 올까요? 지금 현재가 원래 그런 것들이 대통령이 공약한 것 빼고는 안 될 때거든요. 지금 저 인수위가 인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당선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주 세세히 알고 공약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네. 조금 표 생각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뭐 이제부터 잘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이게 대통령직이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는 이쪽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가장 한계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네. 이 신재생 에너지는 저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전기를 저장을 하려면
뭐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담아 놓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부 다 뭐 ESS에 담는다라면 그 뭐 저 2차 만들어야 되는 2차 전지가 정말로 어마어마해 갖고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풍력이나 태양광 뭐 이런 걸로 만든 전기 그런 걸로 물을 분해하는 거죠. 물을 수전에 물을 분해를 해서 네. 거기서 이제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원전에 저런 것들 저 원전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뭐 원자력 가르치는 대학에서 저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도 하시는 말씀을 드려보면요. 원전을 저 만들어서 그 저녁에 돌리다가 남는 전기 그런 걸로 수소를 만들었으면 엄청나게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걸로 거기서 나온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든다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수소차라는 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밖에 안 됩니다. 일부분밖에 안 돼요. 이게 수소 경제로 보셔야 되는데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이 저 뭐 쓰나미로 인해 갖고 뭐 폭발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이 원전 문을 다 닫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느 정도 견뎠어요. 이게 뭐냐 하면 건물마다 수소 연료 전지도 일정 부분 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수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어 쓴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자동차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가 우세할 수 있어요. 우세할 수 있는데 이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저 차가 커지면 상용차가 커지면요. 이 뭐 15톤짜리 뭐 이런 것들은 보면 그 2차 전지로 가려면 그 자동차의 그러니까 10% 정도 그러니까 30톤 같은 거는 한 3톤을 이 2차 전지로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거워서 경제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용차들 이 트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 수소차로 간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또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가 우리 그 전기 만들어 쓰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발전용 연료 전지가 있죠. 자,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로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또 건물에도 건물용 연료 전지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소는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데요. 이 두 개도 같이 가는 겁니다. 승용차는 전기차, 그다음 상용차는 수소차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수소차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 경제라는 틀 그런 틀에 이렇게 같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뭐 충분히 일단 신정부가 좀 이렇게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는 충분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소경제 관련주 가긴 갈 건데 언제 어떻게 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한번 좀 제대로 움직여주면 좋겠네요. 가능성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수소 관련주 가자라고 외치면서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조금 더 한번 기다려보는 그 시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조금씩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전문가님. 자, 반갑게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분께 수고 많으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전화 상담 굉장히 오랜만에 받으니까 또 너무너무 반가워요, 시청자님.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 주셨는데, 자, 종목 상담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인슨 ENT. 인선 ENT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2,800원. 네, 비중은요? 비중은 30%. 30% 가격 얘기하시면서 목소리가 확 이게 텐션이 확 떨어지셨어요. 12,8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좀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네, 한 몇 달 됐어요. 그러니까요. 작년, 적어도 작년 말에는 매수를 하셨을 것 같고. 7월 달에 했어요. 아, 진짜요? 굉장히 오래되셨네. 그 다음에 좀 이게 좀 힘을 많이 잃어가지고 특히나 올해 들어서 조금 올라가나 싶다가 지금 또 다시 멈췄어요. 그쵸? 네. 요 12,000원을 쫙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지금 11,000원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내가 이거 길게 좀 전기도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어떻게 지금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좀 끌고 가볼 수 있을까? 그 안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한번 대응 방법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양봉 이재필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다시 한번 좀 양봉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저녁마다 보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님, 요거 조금 시간은 이렇게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건가요? 이거 뭐 폐기물 뭐 처리하는 거라서 예? 폐기물 처리하는 그러니까요. 거다. 조금 오래 들고 갈 수 있으신가요? 여윳돈이세요? 매수하신 돈이? 내가 이거 저기 뭐고 좀 긴 호흡으로 내가 분산기도 내가 가지고 가려고. 예, 그러시면요. 걱정하실 필요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예. 대충 그러면은 한 뭐 1년이든가 2년이든가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어쩌면 올해 여름쯤 되면 뭐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모멘텀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인선 ENT의 경우에는 뭐 잘 아시고 계시듯이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요. 지금 집을 250만 원 짓는다 그러죠. 저 당선인께서 윤석열 당선인께서 저 주택을 250만 원을 짓는다 그러는데 그게 뭐 그냥 뭐 빈 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것들을 이렇게 뭐 치우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건설 폐기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으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실적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뭐 철, 구리,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 인선 ENT가 철 스크랩, 그러니까 스크랩이란 건 뭐 철 조각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좀 재활용하는 그런 게 굉장히 좀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적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이게 주가 수준 자체도 뭐 전에 비해 갖고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전에 뭐 작년에 뭐 한 2021년도에 15,000원 정도 수준까지 갔었는데요. 자, 요게 뭐 작년에 여름에도 조금 기대감이 있었는데 작년 여름 같은 경우 조금 그냥 잘 지나간 것 같고요. 보통 보면 이 폐기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한 번씩 반짝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여름에 장마철이 있잖아요. 장마 있고 뭐 태풍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 때 주가가 한번 하루 이틀 정도 투기적으로 확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것들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건설 폐기물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보고 철 스크랩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보고 그리고 또 폐기물 쪽은 허가를 거의 안 내줍니다. 허가를 정부에서 허가를 거의 안 내주기 때문에 어디 다른 업체에서 진입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래서 뭐 하던 거 그냥 이쪽에서 계속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들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좀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적 좋아지면 주가 자체는 올라오는 거니까요. 조금 뭐 그렇게 조금만 좀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로 보시면 한 13,000원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저 여름쯤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름이면 여름엔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 이 폐기물 업체는 여름에 한번 뭐 거의 뭐 두 자릿수 막 이렇게 상한가 막 이렇게 한번 확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여름쯤 되게 되면 뭐 한 저 14,000원 이상 정도 그 정도는 회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기다려 보시고요. 나쁜 회사 아닙니다. 되게 좋은 회사예요. 뭐 회사가 재무 구조가 안 좋거나 뭐 되게 좀 안 좋은 회사일 것 같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요.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셨다가 여름쯤에 그런 투기적인 움직임이 한번 나오면 뭐 그때 좀 잘 팔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예. 1년, 그리고- 2년,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작년에
그래서 수입이 매출액이 많이 떨어졌다는데 괜찮으세요? 지금 못 알아들었는데? 못 들었어요. 수익이 지금 좀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 걱정되시는 거예요? 매출이 떨어지는 부분이? 네, 아. 회사가 적자가 났다는데. 적자가 났다라는 소식을 좀 확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과연 이 주가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 부분인가요? 적자가 난 건 없는데요? 적자 아니에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네. 인선이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작년에 뭐 한 419억 정도 벌었고요. 그다음 당기순이익도 한 240억 정도 벌었어요. 누가 적자 났대요? 제 TV 자막에 보면은, 아, 예, 그게 글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아니요. 적자 난 거 없습니다. 작년에 그렇군요. 1분기에도 95억 벌었고, 2분기에도 110억 벌었고, 3분기에 112억 벌었고, 4분기에 102억 벌었어요. 그래서 합쳐서 419억 벌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또 목소리가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자, 일단 아유, 1년, 너무 2년 뭐 오래 기다리실 필요도 없겠네요. 여름이면 뭐 핫하게 올라가면서 뭐 13,000원, 14,000원 이상까지 올라간다라고 하셨으니까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이거 그러면 몇 년, 이거 좀 단기로 계속 가져가도 되는 장기로 더 건가요? 가져가고 일단은 여름에 한번 수익 보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 네. 이후로도 네.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이게 뭐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신다면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주가라는 게 아무래도 이게 성장성이 되게 좀 큰 섹터에 있는 거면 따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뭐 좀 좋기는 한데요. 좋기는 한데, 다른 것들 뭐 AI나 뭐 이런 것들처럼 인공지능이나 로봇 뭐 이런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좋아질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길게 보신다라면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뭐 한 14,000원 이상 정도 그쯤에서 한번 끊어주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목표가 14,000원 잡으시고요. 그 안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도움이 좀 감사합니다.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밝은 목소리로 인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네요. 자, 다시 한번 밝은 목소리로 인사할까요, 시청자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밝은 목소리로 그래도 역시 그러게요. 양봉 이재필 선생답게 양봉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또 그런 약간의 모멘텀들을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저도 기분 좋네요. 네. 자,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질문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그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오늘의 운세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여러분들의 투자의 운세는 모두 밝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함께 응원해 보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